예, 안녕하세요. 하이투자증권에서 철강과 빛의 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전통적으로 제가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기업 가치는 그 연결 실체의 어떤 순자산 가치나 이제 ROE들을 기준으로 많이 분석을 했고, 작년에 이제 리튬 부분이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리튬 부분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다뤄졌는데요. 오늘은 그 포스코 홀딩스 밑에 어떤 자회사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그 포스코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맨 왼편에 이제 포스코 철강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. 포스코 홀딩스가 100% 지분을 들고 있고요.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 포스코의 어떤 그 한국에 있는 본사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철강 부분 자회사를 포괄하는 그런 철강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포스코 철강 부분은 작년에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한 3조 원 초반 정도 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저희가 시현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철강 부분의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세전이익도 아마 영업이익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보면 한 순이익은 한 2조 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양호하고 어떤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근간이 되는 사업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의 철강 부분은 한 순위 2조 원 정도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다 이렇게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바로 왼편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전통적인 어떤 트레이딩 산업, 그 다음에 미얀마 가스전,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호주에 있는 그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의 굉장히 그 주요 부품인 이 구동 모터 코어를 그 바로 밑에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매우 좀 성장성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작년 말로 그 포스코 에너지와 이제 합병을 했죠. 합병을 해서 결국 이제 그 무역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, 그다음에 기타 자원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주요 자회사로 좀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요. 이 회사의 그 3월 29일 오늘 그 방송을 찍는 오늘 날짜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포스코의 지분 가치는 무려 한 70%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 밑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떤 상당 부분 어떤 그 결국 작지 않은 그런 어떤 시가총액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맨 오른편에 보시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좀 사명을 바꿨죠.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이제 사명을 바꿨고 오늘 날짜 뭐 더 이상 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가장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때 종목인데요. 포스코 퓨처엠의 그 금일 그 시가총액 거의 20조 원을 넘었고 포스코 홀딩스의 지분은 60%에 달합니다.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어떤 뭐 당연히 이제 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지주회사의 어떤 뭐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20조의 60% 단순 어떤 지분 가치만 감안하더라도 벌써 이제 12조 정도 이렇게 육박하는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떤 포스코 홀딩스에서 최근에 굉장히 비중이 커진 그런 자회사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사만 하더라도 포스코 철강 부분,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,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, 이 세 회사만 하더라도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어떤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별로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어떤 저희가 좀 시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리튬과 이제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이제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보다 좀 세밀화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. 한 페이지 넘어와서 맨 위에 제가 이제 리튬 사업 부분을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광양에서 그 43,000톤의 리튬이 이제 곧 조만간 그 생산을 개시하게 되고요. 이게 바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. 그 다음에 약 5만 톤 정도의 지금 염화 리튬이죠. 염호에서 나오는 그런 리튬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에서도 좀 나오게 되고요. 그래서 총 9만 8천 톤의 어떤 리튬이 2024년, 25년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시장에 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그 포스코 리튬 부분의 가치는 한 7조 정도로 저희가 작년 말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에서 추정을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가총액에서 의미 있는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아직 그 포스코에서 생산은 좀 하지 않았고요. 일단 폴란드의 그 PLSC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었고, 여기는 이제 블랙매스를
연간 한 8,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. 포스코가 제시한 올해 2023년 매출액 목표는 한 700억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생산된 그 블랙매스를 그 이제 광양에 있는 그 포스코 HY 크림메탈이라는 곳으로 가져와 가지고요. 여기서 이제 블랙매스를 활용을 해서 리튬이나 코발트, 니켈들을 리사이클링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상하 공정이 바로 올해하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개시하게 되고요. 포스코 HY 크림메탈의 2023년 올해 그 예상 매출액 목표는 1,000억이고요. 내년도에는 한 3,000억 정도의 그런 어떤 목표 매출액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아직 그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그 매출이 정상화되는, 즉 가동이 어느 정도 정상화 구간에 이르면은 결코 이제 그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할 걸로 제가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아직 그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그 가치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은 3월 29일 기준, 뭐 요즘 가장 또 재미있는 주식 중에 하나는 그 성일하이텍이 이미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저희가 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그 이런 어떤 리사이클링, 좀 전에 바로 불렀던 리사이클링, 그 다음에 리튬,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, 포스코 퓨처엠, 그 다음에 포스코의 본업인 포스코 철강 부분, 이런 자회사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최근에 어떤 그 포스코 주가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감직한 좀 그런 어떤 그 내용,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그 포스코 시가총액은 한 29조 정도 이렇게 도달을 했고요.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런 어떤 자회사 가치를 뜯어보는 어떤 그런 어떤 방식도 굉장히 좀 유의미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예,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